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몇 달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올해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7월 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4월부터 국선 변호까지 맡게 되어서 참 시간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국선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처음 국선 변호 했던 사건인데요. 특수폭행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이 사건에서는 쇠파이프였습니다.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이 쪽방촌에 거주하는 60세의 비교적 고령자로 전과가 무려 30회 이상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소한 폭행 시비 관련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이 전과 30범은 제가 변호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최다 전과자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판사가 그의 말을 믿어줄지 또 변호인은 저희 변론을 주의 깊게 들어줄지 자체가 의문인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의미가 있던 그런 형사 변호였습니다. 수사 증거 기록 중에 수사 보고 관련 전과 확인을 보면 동정 전과에 30여 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기재되어 있고요. 또 2019년에 구속되었다가 2020년에 석방된 그런 누범 전과 관련 사항도 있어서 사실상 이 누범으로 양형이 고려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회 공판에서 술을 다소 먹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때리진 않았다. 그리고 몸을 밀쳤는지는 모르지만 쇠파이프로 때린 것은 진짜 아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회 공판에서부터 변론을 했는데요. 변론에 앞서서 처음 상담할 때 피고인은 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술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몸싸움이 다소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은 했었는지 모르지만 쇠파이프로 때린 것은 진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변호인이긴 하지만 전과 30범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증거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이 증거 기록을 보니까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경찰이 쇠파이프를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례적이었고요. 또 쪽방촌 골목 양쪽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 이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목격자는 수사 보고 제목에는 마치 목격자가 이 쇠파이프로 폭행하는 것을 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은 봤지만 쇠파이프는 보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장 특이한 것은 피해자가 글씨를 쓰지 못해서 이 진술 조서 때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경찰이 이 조서에 기재하고 사후에 경찰이 읽어주는 식으로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조서에는 시작 시간, 끝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거의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5분 동안에 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기재하고 읽어준다는 것까지는 이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제대로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후배 동료 변호사들이 전과도 많은데 양형 변론 정도밖에 할 것이 없지 않냐고 하면서 적당히 하라고 만류를 했지만 저는 첫 번째 국선 변호 사건이었던 만큼 무죄 변론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2회 공판, 제가 첫 번째 선임된 이후에 첫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모두 부동의해서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3회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저는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을 다투기 위해서 조서 작성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조서 작성 후에 읽어주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증인은 피해자죠. 경찰이 읽어주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혹시나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날 당일 공판에서 판사가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신문에서 이 쇠파이프로 맞은 것이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피해자가 뒤돌아서 있다가 쇠파이프로 어깨를 맞고 바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쓰러지고 나서 피고인이 도망을 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쇠파이프인지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쇠파이프로 맞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고 이 경찰 조사 때 범행 도구로 쇠파이프가 특정된 경위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이 경찰이 피고인의 말과 등의 멍을 보고 등의 멍을 보고 쇠파이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사진만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증거 기록에는 여러 가지 범행 도구 관련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인신문에서 이 여러 가지 사진을 다 보여줬냐고 물어봤는데 이 증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래서 쇠파이프로 맞은 멍을 어떻게 치료했느냐 물어보니까 이 파스 붙이고 병원에도 안 갔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나았다고 합니다. 사실 쇠파이프에 제대로 맞은 멍이라고 하면 저 같은 건강한 성인들도 못해도 한 열흘은 갈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가지 않고 3일 만에 나았다는 것은 매우 좀 특이하죠. 그런 것들이 증인신문에서 드러나게 했고요. 또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직접 봤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직접 봤다고 또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도망가서 쓰레기장에 버렸대요.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버렸다고 하면 사실 그 쇠파이프를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쪽방촌 골목 안에는 쓰레기장이 없고 이 골목 양쪽의 CCTV에 쇠파이프가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경찰이 쇠파이프를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증인신문에서 드러나게 했습니다. 예, 벌써 6분이네요. 참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제가 블로그에 자세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났는지. 근데 결과적으로 특수폭행은 무죄인데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고요. 축소사실인 폭행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돼서 이 주문에는 특수폭행 공소기각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조금 특이하게 써놨는데 어쨌든 특수폭행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이 피고인이 초기에 젊었을 때 처음 초범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효과적인 변호를 받았다면 현재와 같이 전과 30범이 되었을까, 이러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또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고 역시 또 변호를 해야 됐다는 것을 느꼈고, 판사들이 역시 변론은 모두 듣고 정당하게 판결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조금 길었는데요. 좋은 판결이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다 보니까 좀 길어졌다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나 조만간 두 번째 무죄 판결 받은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고 습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